안녕하세요. 빛날맘 쑥쌤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공동구매에 대한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 공동구매 공구 셀러 1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좀 많이들 멘탈이 바스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판매를 어떻게 하지? 물건을 정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지? 심지어 판매 오픈을 당장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 또 갈피가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스타일셀러 어플 말고 다른 어플도 없느냐 물어보셨는데 하트 어플도 있습니다. 이거 어플로 까시면 돼요. 팔로가 1,500 정도 이제 넘으신 분들이 조금 거의 대부분 이제 뭐 당첨이 된다고 해야 되나? 수락이 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우리는요, 하트 어플을 깐 다음에는 몇 개 없어요. 원래는 되게 많았는데 그냥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라 요거는 거의 사라졌고, 핫딜 센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구자들이 셀러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만 거의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1,500 이상의 팔로워가 좀 있으셔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한 그 정도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서는요 지금 제품이 별로 안 보여서 제가 제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핫딜 센터 여기로 들어가시면 저 같은 경우 일단 유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유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아기 제품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제가 좀 많이 팔았던 제품은 그 보드게임인데 좀 가성비가 있는 보드게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조금 잘 팔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동구매를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공구셀러가 이제 오픈이 되었는데 막상 공구셀러를 시작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하루 이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막막한 게 당연하고요. 이렇게 일주일, 2주일 지나가 보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오픈하고 어떻게 홍보하는지를 보면서 내가 거기 안에서 그 안에서 깨우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합니다. 이해해주세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가 혼자서 경험하는 것과 여러 명이 정말 지금 저희 30명이 넘죠? 30명이 경험하는 것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또한 이런 고민들이요, 결코 나중에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구에 대한 배움이지만 공구를 통해서 내가 사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올리지 인스타그램에, 그 다음에 팔로우를 어떻게 늘리지, 결국 공구 수익화, SNS 수익화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공구를 오픈을 만약에 해봤으면 사람들의 반응도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게 문제였을까, 썸네일이 좀 문제였을까, 아니면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되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고민들은요, 여러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파는 물건들은요, 여러분들 아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자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거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트만 살짝 보여드리면 이 정도 되게 많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또 이게 하트가 무료로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또는 내돈내산이라는 게 있어요. 내돈내산 특별가라고 밑에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이 가격에 사는 거예요, 제품을. 요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던데, 초보셀러자이신 분들은 사실은 샘플비라고 해서 공구가에 우리가 이 제품을 구매를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물론 주는 그런 브랜드도 있지만 이런 건 저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하트나 스타일셀러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나 오픈된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사야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핫딜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핫딜 신청하기를 눌러서 이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일셀러랑 다른 점은 뭐냐면, 얘는 기본으로 이걸 팔려면, 수락이 되려면 그래도 팔로워가 한 1,500명 이상 이제 되어야지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분명 글을 오픈 전에, 그 다음에 오픈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뭐 1, 2회 이상 이렇게 딱 그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꼭
해야지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받고 그냥 먹고 내가 홍보를 안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거의 하나를 그냥 우리가 공구를 보통 3, 4일 동안 진행을 하죠, 제품을. 그러면 이제 한 개의 제품을 좀 할 수 있는데, 스타일셀러는 여러분 어때요? 스타일셀러는 우리가 그냥 클릭 눌러가지고 링크 다 모아가지고 리스트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게 끝났어. 그럼 다시 또 클릭해, 플러스 버튼. 그러면 또 다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아무도 누가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팔로워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정말 누구나죠. 그 대신에 물건을 구매를 필수로 해야 되는. 그래서 사실 공짜인 상황은요,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는 피드가 뭐 가장 많이 쓰는 경우는 3번이에요. 뭐냐면 인스타그램에 예고 글을 써라.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됐을 때 바로 시작 첫날에 써라. 그 다음에 종료 전날, 마감 전날. 그래서 인스타에 3번 쓰는 게 이제 필수 조건으로 보통 되는 게 있고, 적으면 이제 1, 2회. 요거는 사이트들마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하트는 해본 지가 요즘에 오래돼가지고 좀 가물가물하니까 여러분들이 다시금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트라는 곳이 있다, 어플을 까시면 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셀러로 돌아올게요. 스타일셀러 같은 경우도 지금 바로 그냥 공구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다시금 좀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작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작업이냐 하냐면, 자,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많이 갖고 왔는데, 원래는 거의 이제 올려져 있지 않고, 이게 너무 많으면 어떨 것 같아요? 자, 공구 리스트가 너무 많으면 어떨 것 같나요? 그리고 상시라는 거는 기간이 보통 공구가 3, 4일, 뭐 짧으면 반짝 1, 2일 하기도 하는데, 상시는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구매를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마음이 조금 이제 내려갈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공구가 원래, 요즘은 공구를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좀 포화 상태이긴 하지만, 원래 공구가 어떻죠? 3, 4일만 이렇게 팔아요,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꼭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시로 둔다거나,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상시로 한다던가, 물건 리스트가 굉장히 많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슈퍼 같은 거, 편의점 같은 거 다시 오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를 이제 사진을 이제 바꾸려고 준비 중인데, 여기 기본 배경 설정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지웠는데 저 안 지워졌나 봐요. 확인이 안 됐나 봐요. 여기 이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주소가 연동을 좀 시켜 주셔야 되고,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날짜도 겹칠 수 있고,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같이 팔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공부 얘도 하는데 쟤도 하는데 그렇게 막 사야 되는 그런 생각을 못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팬층이 필요해요. 요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단순하게 내가 블로그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SNS 활동하시는 거, 뭐 유튜브나 뭐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적어도 어때요? 1년 정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웃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 팬이에요. 그리고 이웃만 내 팬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요, 지인, 가족, 친척도 내 팬들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빛날맘 엄마 중에 자기 이제 동생이 조리원에 이제 들어갔을 때인데, 자기가 이제 애기용품을 파는데 여기 애기들한테 되게 교육적으로 좋은 상품이었던 거예요. 근데 공구라는 게 또 이래요. 어떤 사람들, SNS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유, 공구 진짜 많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일반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 혜택을 몰라서 정가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냐면, 나는 셀러다, 나는 사장이다, 대표다,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면서 그 다음에 물건에 좋은 물건을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멋진 셀러로 자기 자신을 조금 마인드를 탑재를 좀 하시고 판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누구나 팔 수 있고 아무 때나 팔 수 있고, 그리고 뭐 수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게 장점이기는 한데, 그런 단점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하시고 미리 예상을 하시고 준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물건 어디서 사세요?
뭐 쿠팡에서 사세요? 네이버에서 사세요? 아니면은 최저가 검색해서 사세요? 근데 아마 이제 엄마들은 더 이해를 많이 하실 텐데 요즘 육아용품들이 너무 비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구 세상이 나왔는데 공구 세상은 좀 더 그래도 할인율이 커요. 막 20% 30%를 막 때려버려요. 근데 정가보다 훨씬 싸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걸 사기 위해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정말 열심히 검색을 합니다. 왜요? 우리 아이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그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결국 많은 사람들은 다 물건을 삽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그래서 예전에 저는요, 물건을 사기만 했어요. 지출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사고 이 수익도 적립받고 이거를 오픈해서 팔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적어도 내가 산 금액, 아무리 안 팔려도 내가 산 금액이 보완이 되잖아요. 그럼 경제적인 요건도 되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되게 넓게 생각을 하시면 내가 이런 거를 알려주는 아주 좋은 상품을 찾아서 알려주는 그런 셀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랑 이제 점점 신뢰도도 쌓여지고 서로 좀 관계가 좀 형성이 되면서 팬층도 이웃수도 형성이 되면서 이게 되게 커져요, 스케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인플루언서, 진짜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예요. 네이버 인플루언서는 단순히 주제 글만 오래 쓰신 분만 뽑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그냥 명함이나 경력의 하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 인플루언서라는 건 남한테 도움을 주는 기버가 돼야 된다. 진짜 영향력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마인드셋이었습니다. 이렇게 와서 적어도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여기다가 아이디 넣기, 프로필 사진 넣기, 배경 넣기,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블로그 넣기 이렇게까지 해서 프로필 편집 완료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링크 추가하셔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하면 되는데 자, 요거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스토어에서 그냥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자, 어떻게 되나요? 제일 위에 뜨죠? 제일 위에 제가 갖고 온 게 뜹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판매하면 돼요? 그냥 연필 모양을 누르시고 복사를 누르시면 이 링크가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 좀 욕심나. 속셈 말처럼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더 안 살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 내가 한 5개 정도 딱 추려가지고 3개 정도 딱 추려가지고 이거를 홍보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주소 복사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주소 복사를 누르시면 바로바로 여기 전체 공구 리스트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여러분들 마켓 이름을 닉네임을 부르고 쉽게 좀 정해주시면 적어도 닉네임으로 정하시든 마켓 이름을 정하시든 적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 프로필 같은 경우는 가장 최신 판매하는 제품으로 좀 해놓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시는 대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링크 추가를 눌러서 여기에 입력을 하는데 상시로 하고 입력을 굳이 한 거예요. 자, 아까랑 다른 점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까는 아주 간편하게 제품을 플러스 버튼을 눌렀더니 링크가 저절로 생겼어요. 그런데 상시로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상시라고 누르고 제목을 내가 쓰고 이미지도 내가 캡처 그 스타일셀러 안에 하나 사진 가져와서 캡처를 해서 여기다 넣어야 해요. 그 다음에 링크를 넣어서 요거 색깔 아무거나 정해서 등록을 눌러야 되는데요. 링크 URL 어떻게 가져오나요? 그 제품 들어가면 다 링크 있잖아요. 그죠? 여기 제품 들어가면 다 여기도 링크 있고 하니까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여기 링크 다 복사할 수 있으니까 요거 복사해가지고 넣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AI 판매 상품 추천은 별거 없어요. 제가 이제 고른 게 그동안 여기 담아놓은 게 있으면 그거 관련해서 얘가 추천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워낙에 육아 제품을 좀 많이 팔았다 보니까 그런 관련 제품들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좋아요. 왜냐? 우리가 어떤 상품이 있는지 주제별로 보기도 하지만 알게 모르게 숨은 것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숨겨진 거, 아니면 내가 검색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단어가 잘 모르겠어, 생각이 안 나. 근데 이제 AI 판매 상품 추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뜨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못 보던 상품이네 그러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복사 알려드렸고, 뭐 수정도 있고, 상시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있고, 이렇게 리스트를 볼 수 있다. 여기까지. 그러면 하트와 스타일셀러의 약간 차이점을 조금이라도 정리가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타일셀러의 사용법이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빠졌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럼 이거를 가지고 당장 판매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당장 판매하면 안 되고, 내가 적어도 이 상품을 파는 데서는 뭔가 이 상품을 주력해서 왜 팔아요? 사람들한테 이걸 왜 자신 있게 말하나요? 그게 좀 피드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곤약 젤리를 표현한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다. 코로나로 살이 몸무게가 너무 증가를 해서 고민이다. 이런 글들을 가끔 올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구 예고글, 그 다음에 공구 오픈글, 그 다음에 공구 마감 전에 이제 알려줘야 돼요. 적어도 3개의 피드 정도는 사실은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셔야 돼요. 조금 더 요게 좀 익숙해지면 블로그와 이제 인스타그램에 동시에 올리는데,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3세트, 블로그는 그냥 바로 오픈하는 날에 맞춰서 예약 발행으로 1개 정도, 뭐 마감할 때 정도 한 번 더, 왜냐면 보통 3, 4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한 3, 4일 후에 이제, 아니면 3일 후에 마감 때 이제 좀 알려주면 좋겠죠. 제가 해보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죠? 왜냐면은 초보셀러 분들은 사진도 고민이고 댓글 관리부터 되게 여러 가지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둘 중에서 하나를 조금 많이 공략을 하시면 좋아요. 블로그 또는 인스타그램을. 그래서 공략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따로 설명을 드렸지만 블로그는 체험단이 좀 많아요. 블로그는 체험단이 되게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그래서 보통 판매는요, 인스타그램을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키우셔라 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던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자, 먼저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피드를 여태까지 이제 올릴 때 일기식으로 올렸다, 어디 놀러 갔다 온 글 올렸다, 근데 갑자기 장어가 들어가, 갑자기 곤약 젤리가 들어가, 갑자기 키보드가 들어가. 그럼 팔릴까요? 그런다고 해서 팔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가 그거를 왜 사야 되는지를 알려줘야지 사지, 그냥 내 눈앞에 있으면 그냥 피드라고 생각해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굳이 내 거에 와서 샅샅이 모든 글을 다 정독하면서 옛날 글까지 보는 사람은 없죠. SNS는 특히나 그래요. 내가 나를 홍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건, 내가 이거를 만약에 팔아야겠기로 결심을 했다면, 그럼 내가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여야 돼요, 여러분. 되게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팔기로 했다면,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만약에 장어를 먹으러 갔는데 뭐 단점이 느껴졌다라던가 좀 먹고 싶다, 뭐 이런 거를 어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집에서 뭔가를 사서 먹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뭐 이렇게 너무 덥죠, 이제 계곡 사진을 올려가면서 그런 걸 어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음날에 이제 올라오는데, 식탁에 이제 이 장어가 올라왔는데, 이왕이면 저걸 뭐 굽는 팁, 정보라던가, 아니면은 저거가 정말 상이 잘 차려진 거, 아니면은 먹방 느낌이라던가, 정말 애들이 또는 이제 남편이 되게 잘 먹는 영상 릴스라던가, 이제 이거를 왜 추천하는지 약간 생활 팁이라던가 건강 팁, 이런 것들을 섞인 걸 하나를 풀면 사람들이 반응이 조금 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또 일상을 올렸다가 결국 공구 예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걸 본격적으로 팔고, 그 다음에도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지, 어떤 장이랑 찍어 먹으면 궁합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너무 사고 싶죠. 결국 사람들이 보면은 관리해주는 사람에게 사고 싶어 해요. 또는 지인이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나눠서 그 나눔을 좀 받은 사람. 그래서 도안 나눔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은 받았으면 고맙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공구를 오픈한다고 팔리지는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공구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고민하신 지 겨우 하루 이틀 지났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그냥 내가 피드 올리던 대로 올리세요. 올리던 대로 올리는데 올리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제품을 팔까? 나는 어떤 제품을 정말 왜 팔고 싶고, 왜 이걸 꼭 팔고 싶고, 어떻게 이거를 설명하면 좋을까? 그죠? 내가 진짜 사고 싶은 거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애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팔리지 않아요. 분명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고객한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과정을 가져보는 것도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 중에서 어떤 거를 판매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놀이를 좋아해서 놀이, 아니면 지금 방학 기간이라 간식이 필요해, 또는 제가 이제 첫째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키가 좀 고민되는 거, 요즘 애들 키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키 성장 비타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두 개를 이제 사보죠. 제가 직접 구매를 합니다. 스타일스를 직접 구매해야 돼요. 대신에 수익이 이렇게 적립금으로 쌓이니까 아이들 주셔도 사실은 좀 할인받아서 사는 거라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모든 거는 사실은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100만 원 벌고 싶은데 5만 원도 투자를 못 해갖고 하면은 나중에 100만 원 벌 기회도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구매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왔을 때 사진도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홍보해 볼지 다른 사람 판매하시는 분들, 이미 이거 판매하시는 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판매분들을 이제 찾아가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릴스와 피드로 풀었는지, 그리고 보면요, 솔직히 이 사람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보여요. 그래서 그분의 일단 장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또는 그분이 좀 아쉬운 게 무엇인지, 아쉬운 부분, 그걸 내가 갖고 와서 이제 판매 계획을 잡는 거죠. 그럼 판매 계획이 날짜일 수도 있고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구성 방법일 수도 있죠. 릴스로 풀까 피드로 풀까, 블로그에도 올릴까 인스타만 올릴까, 몇 번을 내가 글을 쓸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서 결국 판매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결국 계속 그냥 고민하면서 사보고 하나 두 개 요만큼만 가면서 피드를 올리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인스타그램 그냥 올리던 피드와는 분명 달라져요. 분명. 장담하건대. 제가 심지어 원래 저도 체험단 그냥 기록하려고, 아예 그냥 기록하려고 진짜 이렇게 피드가 있으면 얼굴 진짜 이따시만하게 잘리는 정말 클로즈업 된 그런 뭐 동영상이나 릴스 나만의 기록으로 올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제 인스타그램 들어오시면 확연하게 뭔가 브랜딩을 하려는 모습,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어떤 게 장점이지가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분명 지금 이 과정만 하더라도 인스타그램 피드에 뭔가 변화가 필요해를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이들 머리 아프다. 왜냐? 어떤 사람은 벌써 판매를 시작했어. 머리 아프다. 비교된다. 나는 막연하다.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팩폭을 하면 이 온라인 세상 자체가 비교가 되는 세상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여태까지 항상 누군가와 비교를 하며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학급에서 2등을 했다면 1등과 계속 비교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일을 잘하는, 또는 이제 어른들 상사를 뭐 잘 챙기는, 되게 이렇게 막 뭐 애교 부리듯이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아부를 하는 사람들을 더 상사가 좋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비교를 겪어왔어요. 오히려 온라인은 내가 하기 싫으면 때려치면 되죠. 그때는 그렇게 때려치지도 못했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와보니까요, 여러분, 비교 대상은요 나여야 해요. 비교는 어제의 나와, 그리고 어제랑 오늘은 사실 큰 변화가 못 느껴요. 본인은요. 보통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 오늘 해봤자 뭐 피드 하나 올렸을 거잖아요. 당연히 무슨 큰 변화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통 챌린지가 3주에서 한 달이라는 기간을 잡는 겁니다. 3, 4주 후에 나의 피드를요, 인스타그램 피드를 비교하잖아요. 완전 달라요. 그리고 이거를 곱하기로 내가 꾸준하게 2달에서 3개월 이상 하죠. 5개월에서 6개월 하죠.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실제로 인스타 피드가 정말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때랑 지금은요, 사진부터 다르고 피드가 달라요. 어제 우연히 들어가 봤더니 옛날 글은요, 댓글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말도 짧고 영상도 짧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 다르죠. 지금은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판매자가 될지, 또는 내가 어떤 기버가 될지, 어떤 강사가 될지를 미리 구축을 하고 그런 글을 쓰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달라지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은요, 제가 일단은 스타일셀러로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판매자인지, 어떤 것들을 좀 보완해서 나아갈지를 알아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일단 그냥 이대로 가시면 돼요. 꾸준히만 이대로 가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고민하고 상품 하나 정도 사보고 그걸 어떻게 풀지 사진도 찍어보고 컨텐츠 찾아보고 직접 컨텐츠를 피드 또는 릴스로 만들어보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 달라질 거예요. 아셨죠? 자, 공구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나아지고 좀 편안해진 그런 모습을 보고 싶네요.